자, 이번에 선생님하고 세 번째 볼 영역은요, 바로 작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한 거와 똑같이 2022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글쓰기 방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럴 때도 역시 문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발문에서 건강상식 잡지의 편집장이 보낸 요청과 그에 따라 기자가 작성한 초고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신문기사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초고에서 기억 디귿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 이제 글쓰기 전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니까 A에 들어갈 내용을 묻고 있는데요. 초고에 대한 검토 의견 중, 그렇죠. 이렇게 초고가 나오는 건 당연히 내용 생성 조직 이후에 제일 먼저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쳐 쓰는 건데, 근데 A의 요청에 따라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첫 문단을 읽고 얘랑 비교해서 얘랑 얘를 비교해서 바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얘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쓰기 방법이 첫 단락 요거 비교한 다음에 바로 다 읽어버려요. 그 다음에 내용 확인을 하면서 요거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가 나온대요. 그러면 요 자료 활용이니까 이 자료와 초고 보완 간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1차적으로 사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연관성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자료를 제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화법작문에서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제일 먼저 묻기 때문에 그걸 중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선 일단 요거는 먼저 좀 읽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편집장입니다. 기획 현재 다양한 직업 세계의 직업병 제2회 원고와 관련해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포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악기 연주자가 겪는 골격계 질환, 요게 주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첫 단락 읽고 보기 내용하고 견줘 보는 거죠. 자, 초고를 보면 직업성 질환 중에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예다. 악기 연주자들도 연주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위에 골격계 질환을 겪는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직업성 질환 중에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이거 발음 더럽게 어렵네. 근육, 신경, 뼈와 어쩌고저쩌고 통증을 말한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럼 이제 뭐의 요청에 따라 고쳐 썼을 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죠. 주로 장기간의 반복된 작업으로 골격계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난다. 이래서 나타난대요. 여기선 대표적인 예가 사무직의 요통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 악기 연주자들도 연주를 할 때 유사한 동작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유사한 동작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겪는다. 근데 여기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악기 연주자들이 이 질환을 겪는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원인을 제기해 줬잖아요. 그럼 우선 일단 직업성 질환이 아닌 예를 삭제하라. 다른 직업군의 예, 그렇죠. 사무직, 요통. 요거 괜찮죠? 근데 사무직의 요통도 직업성 질환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위, 유형, 원인이죠. 그럼 정답은 그냥 5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질환의 개념을 묻고 답하는 방식, 범주를 설정해 범주별로 질환 유병률의 차이, 악기군별로 경험 사례, 부위별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빠르게 보는 거예요. 악기 연주자들의 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악기군과 부위의 범주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럼 유병률의 차이가 지금 두 개의 범주로 나눴으니까 악기군별로 보면 유병률이 뭐가 가장 높았다. 피아니스트 본이 고충을 토로하며 덧붙였다. 사례도 나왔네. 다음으로 부위별 유병률을 보면 여기서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악기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러면 지금 두 범주를 설정해서 범주별로 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제시했으니까 지금 요게 괜찮죠? 대신 사례가 나오긴 했으나 그 사례가 악기 군별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건반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하네요.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가나다의 3개의 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1번, 2번은 가와 관련된 거고 3번, 4번은 나와 관련된 거고, 그럼 우선 일단 가를 읽고 1번, 2번을 한번 솎아내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보면 악기 연주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부위 유병률은 관악기는 57, 건반악기, 현악기 몇 %씩. 통증 부위에 따른 유병률은 상지 부위의 경우에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8배, 현악기 하지 부위일 땐 몇 배. 자, 이렇게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가를 활용하여 악기군별 상지 부위의 유병률 차이에 대해 건반악기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자, 건반악기가 가장 높은지 확인해 볼까요? 75%, 다른 거에 비해 높네요. 다음으로 현악기 68.1, 관악기 57.6. 괜찮죠? 그럼 이 내용으로 이 문단을 구체화라고 했으면 구체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일단 악기 군별 유병률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악기군과 부위에 따라서 두 개의 범주로 나눴었죠? 그래서 악기군별로 보면 건반악기 연주자들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순위를 좀 더 구체화시켰으니까 적절하죠. 다음 2번. 가를 활용해 악기군에 따른 부위별 유병률 순위에 대해 상지 부위와 달리 하지 부위의 유병률은 전체 유병률과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문단을 보강하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부위별로 나와 있는 게 상지 부위에서 뭐가 가장 높았고 부위별로 구체적 유병률은 악기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기군에 따른 부위별 유병률 순위에서 상지 부위는, 자, 여기 상지 부위 나오죠.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8배, 현악기가 1.5배.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순이죠. 그럼 하지 부위는 어떻게 되죠? 하지 부위는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72배, 현악기가 0.84배니까 그럼 현악기보다 관악기가 더 발병률이 높네요. 그럼 건반악기, 그 다음에 관악기, 그 다음 현악기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괜찮네요. 다음 나-1을 봅시다. 연구소 통계 자료를 볼 때, 자, 이렇게 통계 자료 같은 거 여러분 그래프 보실 때는요, 반드시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통계 자료인가 아셨죠? 자,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자, 나-1을 활용해서 자기 보니까 이제 연주 자세가 가장 큰 퍼센트네요.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뭔 소리야? 연주 자세가 근골격계 질환의 요인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말은 근골격계 질환이 자세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건 지금 인과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즉 통계 자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됐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한번 연습해 볼까요? 2021년도 수학능력시험입니다. 자, 지금 가는 작문 과제고요. 나는 그것을 토대로 쓴 초고입니다. 자, 여기 학생의 초고가 있죠? 문제를 한번 먼저 봐야겠죠? 글쓰기 전략이 나왔어요. 요거 말하기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첫 단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지 좀 읽어보고 관련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아까 같이 또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지금 9번을 보면 역시 자료 활용이 나왔습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10번. 나의 학생이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에서 수행한 학습활동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자, 이건 문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고쳐 쓴 글,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써보자. 자신이 쓴 글과 관련한 경험을 떠올려보자. 지난 한국사 시간에 모든 별로 퀴즈 대결을 하는 과제에 참여했다. 다른 모둠을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과제에 임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같은 모둠의 친구를 다그치며 싫은 소리를 해버렸다. 집에 와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 다음날 그 친구를 찾아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1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쳐 쓸 내용을 생각해보세요. 이번 일로 게임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았다. 마지막 문단에서 A의 내용을 제시해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되겠다. 우선 일단 마지막 문단에 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고쳐 쓰라는 얘기죠. 게임화란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때 게임이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즐기는 놀이에 아우르는 개념이다. 1번 제재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한다. 효용성을 측면을 강조한다. 사례를 제시한다. 용어를 정의한다. 맞죠? 용어 정의 나왔죠? 경험을 활용한다. 게임하는 먼저 재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해 이에 도전하게 만든다. 이후 과제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참여자들이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얼마 전 한국사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지도를 배경으로 윷놀이판을 만들어 모든 별 퀴즈 대결을 펼친 것도 게임화에 해당한다. 그렇죠. 예상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활용하고 있죠. 지난 한국사 수업 시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퀴즈를 마치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며 전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게임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사례, 아까 사례 있었는데요. 네. 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육에서요. 자, 한편 게임화는 교육뿐 아니라 보건, 기업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달리기를 하면 달린 거리와 소모 칼로리 등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과제를 통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마일리지를 올려주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차등 부여하는 등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자, 이처럼 게임화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게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흥미 등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1번. 그럼 여기의 내용이 여기의 핵심이 돼서 마지막 문단을 고쳐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얘가 깨달은 건 뭐냐면 너무 열정을 다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흥미, 도전, 경쟁, 보상과 같은 게임적 요소 너무 얘가 열정을 이렇게 다한 건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이 너무 과한 거였죠. 그러면 물질적 보상, 상업적 변질,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과했죠.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경쟁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거죠.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재가 가지는 효용적 측면은 우선 일단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다양한 마케팅 분야에서 쓰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정답은 1번으로 확정을 하고요. 자, 이제 자료를 활용할 때 신문기사의 내용의 기억을 보고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기억을 보니까 가상의 나무 심기가 실제로 나무 심기로 이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사용자들이 가상의 나무를 심으며 얻는 성취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 가상의 나무 심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게임화의 아주 긍정적 사례가 되겠네요. 게임화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나의 내용의 게임화가 환경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무 심기. 다음 추가한다. 추가한다면 없었어야 되죠. 근데 아까 여기 보건, 기업, 마케팅 등 이랬으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 분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기억을 활용해 게임화가 보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여기서 보상을 제공하는 과제를 통해 증진시킬 수 있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몰입도를 높인다.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음 이번엔 니은 전문가 인터뷰. 게임화된 과제에서는 참여자가 무언가를 하거나 선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피드백이 즉시 제공됩니다. 이때 피드백의 한 유형인 보상 또한 신속하게 주어집니다. 참여자는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바탕으로 과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니은 게임화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에 참여자에게 피드백이 빠르게 제공된다는 점을 추가한다. 역시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상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것이 참여자에게 피드백이 빠르게 제공된다. 뭐 없는 내용이니까 추가하면 되겠죠. 내용하고도 크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게임화가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라는 나의 내용에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 학습 동기와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 여기서는 이 게임화라고 하는 것은 성취감과 같은 보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학습 동기와의 인과관계는 전혀 언급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놀이를 즐기는데 그 놀이가 보상을 주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해하셨죠? 이거를 문제를 풀 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헌법작문은 이게 답니다. 자,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져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연습 좀 많이 해달라 그랬죠. 이거 훈련 조금만 하면 시간 안에 푸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률도 당연히 높고 어렵지 않으니까 판단하기 쉽게끔 훈련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10번. 학생이 작성한 메모 그리고 초고입니다. 여기 주제 나오죠. 이런 거 주제와 목적 같은 것들은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활용하세요. 그 다음 독자 분석, 그 다음에 학생의 초고. 자, 8번. 기억, 니은을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쓰기 계획 나왔죠? 나에 활용되지 않은 것. 근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들 그냥 찾아 나갈 거예요. 여기 선지를 잘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계획 나올 땐 선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읽고 난 다음에 선지 다 봤었잖아요. 아까. 그것도 융통성 있게 잘 하면 돼요. 9번.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료 나오면 우선 일단 사실 확인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다음 10번. 다음은 학생이 B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인데 A, B에 해당하는 내용. 자, 그러면 B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있죠. 그러면 B에는 뭐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지 볼까요? 지역방언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지역방언은 우리의 아니네. 지역방언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이 점에서 또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급하다. 사라져가는 지역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우리의 언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방언의 세계문화유산 이것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지. 지금 다 모두 이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지. 1번,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한다. 괜찮네요. 완결되지 않았으니 마무리하는 문장을 추가하라. 연결 표현을 추가하라. 목적에 부합하는, 이 글의 목적이 뭐죠? 지역방언에 대한 관심 촉구죠.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부족하니, 이걸 마지막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주요 개념의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해라. 여기 지금 개념 설명한 적 없죠? 그럼 정답 그냥 1번이네요.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풀어나가면서 A와 관련된 건 요 9번이고요. 이거를 볼 때, 자, 지역방언이 사라져가는 실태를 잘 모른대요. 1번, 기억을 고려해, 기억이 3개나 있네.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지역방언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조사 자료를 제시해. 기억을 고려해 소멸위기 언어로 등록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방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심각한 위기에, 소멸위기에.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지역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하래. 그러면 지역방언이 사라져가는 실태를 잘 모르니까 나달라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어. 일례 조사에 따르면 오케이. 조사. 그럼 이게 어떤 조사인지 볼까? 그렇지. 사라지는 실태 괜찮네. 소멸 직전 뭐가 제주방언이 등록했다. 맞네. 지역방언이 사라져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자, 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방언을 사용하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표준어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 원인이다. 자, 지금 원인을 2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서울로의 인구 집중, 대중매체. 자, 1번 자료 1, 언어의식조사. 자, 언어의식조사. 1번 지역방언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비율과 부정적 느낌의 비율 변화 양상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지역방언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추가해야 되겠어. 자, 우선 볼까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바뀌었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가 그럼 뭐죠? 편안하고 친근하다. 긍정적이죠?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했어요. 그럼 이제 비율 양상은 상반된 건 맞죠? 근데 별 느낌 없다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럼 보세요. 무관심은 별 느낌 없다죠. 그럼 얘네 둘의 상반된 비율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네. 다음 자료 1 다시 2번 지역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의 순위가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순위는 계속 2위죠.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방언 교육정책을 여기서 교육정책의 문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정책? 여기 지금 교육정책이 원인이라고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그걸 추가하라고 했다면 여기에 교육정책이 문제 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5번 자료 1. 지역방언에 대한 표준어 사용자와 지역방언 사용자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 이건 둘의 대화를 할 때 받는 느낌을 조사한 자료니까 자료 1을 통해 이 둘의 인식의 차이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자료 2.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 방언 사용 지역에서는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나 표준어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도 표준어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준어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그럼 여기 원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 느낌 때문에, 인식 때문이에요. 자, 2번, 3번. 표준어와 지역방언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글은 지역방언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초고예요. 구분해서 쓰자라는 게 아니고. 공식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를 일상에서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표준어를 쓰는 태도를 원인으로 추가하자. 그렇죠. 여기 원인에는 그게 없는데 여기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쓰고자 하는 뭔가 인식의 문제. 네, 괜찮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적절한 거 물었으니까. 자, 일부 학생들. 그럼 여기서 우선 일단 기억의 실태를 고려해서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경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험이 없어요. 그죠? 경험이 없어요. 우선 일단 이게 이상합니다. 니은을 고려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해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자, 이 부분에 예상되는 반론이 나왔죠?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그렇죠. 요 지역방언의 예들이 나왔죠? 그 가치를 설명했다. 우리의 어휘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 예, 정답은 3번. 이미 아까 3번이 좀 답이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화법작문에 대한 공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셔서 자기 거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